제가 아까 그 실물 경제는 완전히 냉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라 하면 자영업자, 중소기업, 제조업, 대기업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아침에 언론에 보면 택시 기사 눈에 비친 코로나 불황이라 해가지고 이 옷가게 들어가 보면 텅 비었다고 하고 밖에 오가는 사람 많아도 실내는 들어오지 않는다고 택시 기사가 여성 옷장사하는 손님 태웠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동대문 옷장사는 이전부터 바닥이었는데 코로나로 거의 KO 펀치를 맞아서 동대문에서 중국인, 일본인도 태우고 했는데 택시 기사 말로 이제는 자취를 감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민 경제의 창이라고 할 택시 기사들이 지금 전하는 이야기가 동대문 시장 같은 경우는 쪼그라들어 흔적만 남고 시장에서 식당 일을 하는 한 사람은 매일 가게를 찾는 지역 상인 5명이 오늘은 오지 않았다. 월 매출이 300만원이 나와야 임차료 인건비가 감당이 되는데 지난달 매출이 210만원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고 택시 기사들도 지금 이제 택시 타는 사람이 없어져서 힘든다는 거예요. 올해 10월 말까지 서울 택시 7만 2천 대 운행 건수로 보면 이 지난 또 같은 기간보다 22.3%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도 지금 이렇게 손님이 줄면서 핸들을 놓는 기사도 늘어나서 한 4,500명이 떠났다는 거예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인데 기업의 실적은 작년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매출이 3.91%가 줄었다는 거예요. 주식 가치는 올라갔는데 기업의 실적은 이렇게 내려왔다. 자, KDI가 올해 성장 증망률을 마이너스 1.1%라 잡고 있는데 집값은 130. 그래서 이 주택 가격 소비자 동행 지수가 집계된 이래 제일 높다는 거예요. 광의의 통화가 사상 최고치인 3,115조 8천억이라고 하는데 민간 소비는 마이너스 4.5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 넘쳐나는 자금이 자산 시장에만 넘치지 실물 경제로는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물 경제는 이제 끝났다고 보고 돈들을 투입하지 않는 양상이 벌어지고 그 실물 경제에 기반을 둔 가짜 기업의 실적, 즉 주가 지수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지금 유동성 함정, 즉 시중에 쏟아진 돈이 실제로 돌아야 될 때는 돌지 않고 쌓여가고 전부 돈을 현금을 소유하고 있고 일부만 지금 주식 부동산에서 놀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부동산도 지금 호가만 계속 올라가지 실제 거래가 폭등을 하는 식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집값하고 월세 등의 이 급등 부분이 실제로 매우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 상승 기대 심리만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돈이 시중에 많이 깔렸는데 실물 경기는 지금 기업은 현금이 있어도 갖고만 있지 절대 이럴 때는 투자하지 마라 해서 땅이나 시설, 노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하지 않고요. 일자리는 지금 있는 사람조차 내보내면서 기업들이 돈을 아끼고 있으니까 지금 더 쪼그라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민간의 소비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란 거예요. 그래서 경제에서 이런 식으로 유동성 함정에 빠져서 민간의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면 이거는 아주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봐야 될 거고요. 그 불안의 심화가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정부가 250조를 더 넘게 이렇게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당장 망하는 거는 막았습니다만은 이게 장기 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코로나가 언제 회복될지가 모르고 최근에 또 코로나로 인한 봉쇄가 더 심해짐에 따라 그냥 폭탄이 터지는 게 유예되고 있을 뿐이지 점점 더 큰 폭탄으로 터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 채무자한테 투입된 금융 비용이 250조 9천억인데 은행 저축은행에서 나간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이 198조 3천억이고 나머지는 이제 한 50조 이상은 신용보증을 지원해 줬다는 거예요. 딴 데 가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신용보증 지원이라는 거예요. 정부가 코로나 사태 초반부터 기업 자영업자들에게 각종 금융 지원책을 쏟아냈죠. 그래서 소상공인에게 저리로 유동자금을 빌려주고 긴급 대출을 해주고 중소 중견기업 우대 대출 해주고 또 피해가 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에 물론이고 개인 채무자한테도 내년 6월까지 대출 원금 상한을 유예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이게 눈더미처럼 그런 규모가 커지면서 폭탄이 터지는 것은 내년 6월로 연장을 해놨지만은 내년 상반기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대출 만기 연장이나 빚 상한 유예 등의 조치가 시간이 끝나면서 이제 갚아라 되면 못 갚고 터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은행이 대출 부실에 대해서 대비해서 쌓아놓은 돈 대손 충당금이라 그러지요. 그게 1조가 지금 1년 사이에 넘었는데 해외 신용 평가사들은 한국 은행들의 내년 신용 등급이 매우 좋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만기 연장 신규 대출 198조 이게 상한이 닥치면 부실 사태가 대량으로 발생을 할 거고 정부가 보증을 썼던 50조가 넘는 돈도 신용보증을 썼던 것도 그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신용보증회사에서 대신 갚아줘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 연체율이 0.3%밖에 안 된다니까 역대 최저 수준이다 라고 하면서 정책 효과가 이렇게 잘 발휘되고 있다라고 착시를 하게 딱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정부가 각종 코로나로 소상공인 지원 조치를 많이 해줘가 대출 이제 만기가 와서 갚아야 될 사람을 연장을 해서 몇 달 뒤에 갚아라, 6개월 뒤에 갚아라. 그리고 이자 상환을 해야 될 사람을 그걸 몇 달 뒤부터 갚아라. 이렇게 해주니까 진작 연체로 가서 못 갚을 대출금이 아직도 정상적인 여신처럼 비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은 내년 이후에 빚을 못 갚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코로나로 금융 지원을 해준 후폭풍이 밀어닥쳐서 아마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답이 없는 상황이 올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양상에서요. 취업준비생이 지금 50군데를 넣어도 서류가 다 지금 허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학생부터 직장인 상인들까지 지금 전부가 다 기력을 상실해버리는 상황까지 가고 있어요. 택시가 이게 인생의 참 마지막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택시도 지금 떠나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예 산업 자체가 통째로 사라져버린 산업이 많습니다. 항공업 같은 경우에는 일부 화물 종사 인력 말고 승무원이나 기장 등이 대부분 지금 휴직 상태에 있죠. 이제 고용지원금도 이렇게 일정한 기간 6개월 이렇게 끊겨버리니까 이제 배랑 끝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고 여행사도 일도 없고 돈도 없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고 호텔이나 면세점도 지금 장사가 안 돼서 거의 망한 상태고 또 해외 관광객에 의존하던 뭐 화장품 회사들도 지금 맛이 가버렸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유통회사들, 마트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캐셔, 현금 계산하는 사람을 줄이고 그리고 마트에서 그 일하는 사람들까지도 줄이면서 창고형 매장이나 자동 계산으로 다 바꿔가고 있다고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온 지금 세상에는 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고
지금 회사가 여러 층을 쓰다가 한 개 층으로 이렇게 줄여버리면서 따닥따닥 직원을 근무시키고 심지어 A4 용지나 컬러 프린터기 등도 많이 쓰지 말라고 지침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좀 제일 어려운 집의 애들이 특성화고 마이스트 고등학교 같은 공고 상고 등을 옛날 같으면 직업계 고등학교 취업률이요 51%에서 28%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27.7%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집의 애들이 지금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나가가지고 현장 실습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얘들 같은 경우에 취업난이 심각해져서 취업률이 10년 만에 가장 낮아졌대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실업계 고등학교의 대학 진학률이 43%라는 겁니다. 참 기가 찬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제조 위기가요. 이게 지금 제가 코로나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코로나 이전에 이미 망해 있었다라고 말했고 코로나로 더 크게 얻어맞았다 했는데 코로나 이전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IMF 이후 가장 크게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작년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광업, 제조업 등의 부가가치가 1.4% 줄어들었고 그리고 다른 이 제조업들도 비슷하게 줄어들었어요. 반도체는 4.7%, 전자는 6%, 화학기계, 장비, 석유, 정제 등도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남는 상황이 지금 다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쩌려고 이 상황을 이렇게 가고 있는가? 제가 만약에 이 정부에서 좀 관여하는 사람이라면 이건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무너져가는 소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어떻게 지금 떠받칠 거냐? 자,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정말로 국민 앞에 딱 깨놓고 이야기해서 코로나가 위험하다. 우리도 많다. 그런데 경제가 지금 더 위험해서 굶어 죽거나 병 걸려 죽거나 마찬가지니까 다 풀어버리고 끝까지 갈 거냐. 이런 것도 딱 깨놓고 이야기를 해야 답이 나오는데 없다고 하니까 그러다가 거기서 조금 생기면 또 찔끔찔끔 봉쇄 들어가면서 자영업자들 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끝도 없이 반복될 거고 앞으로 지금 이게 더 심해져 갈 건데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코로나 환자의 이 추이가 내년 2월, 3월까지는 갈 건데 최소한 그러면 지금 남은 넉 달을 이 터널에서 몇 명 살아남겠어요? 해외 관광객이니 뭐 이런 거는 아예 앞으로 2, 3년은 생각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백신 저거에 내년부터 이제 선진국이 이제 백신 주사를 놓는데 저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칠 때는 이제는 어떻게 감당을 할 거냐 이런 문제도 남아 있는 겁니다. 이 나라 경제가 송두리째 무너지는데 문은 내년 1분기에는 이전처럼 정상화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큰 소리를 치고 있고 경제가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워낙 나쁠 때는 그 전에 최악이어서 조금만 나오면 기적 효과가 나서 회복된 것처럼 착시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 이자들이 저거가 만드는 그런 착각과 저거가 만드는 통계 조작에 다 넘어가서 국민들은 다 역대 이런 불황은 처음 봤다는데 이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다가 막장으로 내몰리면서 금융위기가 초래되면서 빚폭탄이 터지면서 지금 끝을 보게 될 거다. 지금 딱 하는 모습을 보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눈에 뻔히 보여요.